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많은 여행자들은 시드니, 멜버른 또는 수도 캔버라와 같은 대도시를 떠올리지만 뉴사우스웨일즈라는 이름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수많은 유명 관광지와 다양한 자연 환경, 그리고 발달된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뉴사우스웨일스가 캥거루 나라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분 만에 함께 영상으로 알아보시죠. 자연 조건이 지역을 형성하다 이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퀸즐랜드, 서쪽으로는 남오스트레일리아, 남쪽으로는 빅토리아와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산호회, 코럴시와 태즈먼시에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는 두 개의 특별 영토인 수도 특별구,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털 테러토리와 저비스베이 특별구, 저비스베이 테러토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이주의 관할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구는 1911년에 설립되었으며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위치합니다. 면적은 228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46,566명으로 인구 밀도는 약 205명 PERSQUAREKILOMETER입니다. 이곳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수도 캔버라는 정부 활동을 위해 설계된 도시입니다. 이곳은 정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기관 및 광대한 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비스베이 특별구는 1915년 뉴사우스웨일스가 연방정부에 양도한 지역으로 수도 캔버라가 바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이 지역을 주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해군 활동 및 국가 정책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저비스베이 특별구는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198km 떨어져 있으며 면적은 약 67.8km, 인구는 307명입니다. 인구 밀도는 km당 5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 왕립해군의 HMAS 크레즈웰 기지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뉴사우스웨일스로 돌아가면 이주의 면적은 80만 1150제곱킬로미터로 세 가지 주요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쪽 해안의 평야지대로 주요 도시들이 집중된 곳입니다. 특히 주도이자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경제 중심지인 시드니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과 울렁공 같은 인구 밀집 도시들도 이 지역에 있으며 항만, 고속도로, 현대적 산업지대 등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입니다. 이 산맥은 해안선을 따라 거의 평행하게 뻗어 있으며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곳은 해발 2229m의 코지어스코 산, 마운트 코셔스즈코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곳은 등산과 스키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는 남고원, 중부고원, 북부고원 같은 고지대도 포함됩니다. 서쪽은 대평원 지대이며 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해안 지역에 비해 인구는 훨씬 적습니다. 이곳은 반건조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충적토와 일부 노출된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부의 리베리나 지역과 와가와가, 웨가 주변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 덕분에 중요한 농업 생산지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주에는 풍부한 강수계가 있어 생활용수와 농업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이 지역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덕분에 내륙 지역에서는 많은 강들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주요 강으로는 나무이, 위드하이, 맥쿼리, 레클란, 머럼비지가 있습니다. 이 강들은 약 800km에 걸친 경사면과 평야를 따라 흐르며 결국 달링 강과 머레이 강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 두 강은 주 서부의 웬트워스라는 마을에서 만나게 됩니다. 달링 강은 퀸즐랜드에서 시작되며
주로 여름철 강우에 의해 물이 공급됩니다. 반면 머레이 강은 겨울철 강우와 봄철 눈 녹은 물을 공급받아 남극해 서던 오션로 흘러갑니다. 두 강의 수량은 다르지만 모두 내륙 지역의 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드니에서 약 780km 떨어진 곳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외의 영토인 로드하우 제도, 로드하우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면적 14.55제곱킬로미터, 총 28개의 대소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382명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북부에 거주하며 남부는 숲으로 뒤덮인 언덕지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최고봉은 해발 875m의 고우어산, 마운트 고우어입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이 원시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과 인상적인 산호초,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연보호지역입니다. 이곳은 다이빙, 조류 관찰, 서핑, 카약, 낚시와 같은 활동들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도 관광객 수는 4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로드하우 섬 공항은 시드니, 브리즈번, 포트 맥쿼리까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비행기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사이를 이동할 때 중요한 환승지이자 연료 보급지로 활용되며 바누아투, 피지와 같은 태평양 국가들과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형의 다양성과 함께 뉴사우스웨일스의 기후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름은 덥고 겨울은 시원합니다. 봄과 가을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쾌적한 날씨를 보입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여름이 덥고 습하며 겨울은 시원하고 건조한 편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의 강수량도 지역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해안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900mm에서 1500mm 이상까지 이르지만 내륙 지역은 연간 250mm 또는 그 이하로 매우 적은 강수를 기록합니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평균 기온은 여름에는 약 섭씨 2429도, 겨울에는 약 섭씨 715도 사이이며 여름철에는 섭씨 38도를 넘는 고온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남부 고원과 상기슭에서는 겨울철 밤에 서리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높은 기온은 1939년 1월 주 서부의 매닌디에서 기록된 섭씨 49.7도이며 가장 낮은 기온은 1994년 6월 스노위 산맥, 스노위 마운틴즈 위 샬롯트 패스에서 기록된 섭씨 영하 23도입니다. 인구 구성 현재 기준으로 뉴사우스웨일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총 814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1.2%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밀도는 약 11명 PERSQUAREKILOMETER입니다. 최신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거주자의 약 34.6%는 외국 출신으로 주로 영국, 뉴질랜드, 중국 출신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5 주요 민족 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계 29.8%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28.6% 아일랜드계, 9.1% 스코틀랜드계, 7.7% 중국계, 7.2% 나머지 17.6%는 기타 민족에 속합니다. 특히 이 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많은 원주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주 인구의 3.4%를 차지합니다. 또한 베트남계 커뮤니티도 약 12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언어 측면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체와 마찬가지로 영어가 주요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인구 중 29.5%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32.8%가 무신론자이며 나머지 67.2%는 다양한 종교 집단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22.4% 성공회, 앵글리칸 11.9% 이슬람교
4.3% 뉴사우스웨일스 시간 속 여정 뉴사우스웨일스는 약 5만 5천 년 전부터 거주한 원주민 부족들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을 탐험하며 유럽인들의 정착을 위한 길을 열었고 1788년에는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제1함대가 도착하여 유럽의 식민지가 시작됩니다. 같은 해인 1월 26일 필립 선장은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당시 이 식민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대륙 전체를 포함하는 거대한 영역이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여러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 럼반란, 럼리벨리온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1808년부터 1809년 사이 총독 윌리엄 블라이의 통치를 반대하는 군대와 민중의 봉기였습니다. 이후 라클란 맥쿠아리 장군의 지휘 아래 이 지역은 개혁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골드러시가 시작되어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였고 1855년에는 영국 의회의 개혁가 존 러셀 로드 존 러셀의 제안으로 제정된 헌법법 컨스티튜션 액트를 통해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식민지 경계가 나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뉴사우스웨일스의 경계는 지금처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01년 뉴사우스웨일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식민지들과 함께 연방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령 식민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커먼웰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위 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뉴사우스웨일스는 국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 중 하나가 되었으며 주도 시드니는 금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 및 경제 행사들이 개최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경제 엔진 2024년 기준으로 뉴사우스웨일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주로 총생산은 약 5,176억 달러, 약 69만 8,760조 원에 달하며 1인당 GDP는 6만 1,516달러, 약 8,300만 원입니다. 그중 서비스 산업은 주 경제 활동의 약 80%, 고용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총액은 789.5억 달러, 약 10만 6,582조 원에 이르며 주요 수출 품목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 272.3억 달러, 약 3만 6,760조 원, 유학생, 국제교육 49억 달러, 약 6,615조 원,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35억 달러, 약 4,725조 원, 전문 컨설팅 및 경영 서비스 29.1억 달러, 약 3,928조 원, 금 채굴 29억 달러, 약 3,915조 원, 경제 중심지는 시드니로 오스트레일리아 상위 500대 기업 중 42%의 본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6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본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역시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전체 토지의 약 81%가 농업 및 축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밀, 면화, 육류,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경제 엔진 2024년 기준으로 뉴사우스웨일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주로 총생산은 약 5,176억 달러, 약 69만 8,760조 원에 달하며 1인당 GDP는 6만 1,516달러, 약 8,300만 원입니다. 그중 서비스 산업은 주 경제 활동의 약 80%, 고용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총액은 789.5억 달러, 약 10만 6,582조 원에 이르며 주요 수출 품목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 272.3억 달러, 약 3만 6,760조 원, 유학생, 국제교육 49억 달러, 약 6,615조 원,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35억 달러, 약 4,725조 원, 전문 컨설팅 및 경영 서비스 29.1억 달러, 약 3,928조 원, 금 채굴 29억 달러, 약 3,915조 원, 경제 중심지는 시드니로 오스트레일리아 상위 500대 기업 중 42%의 본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6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본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역시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전체 토지의 약 81%가 농업 및 축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밀, 면화, 육류,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상징, 시드니 하버 브릿지 뉴사우스웨일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상징은 시드니 하버 브릿지입니다. 인상적인 아치 구조를 가진 이 다리는 시드니 도심과 북쪽 해안을 연결합니다. 총 길이는 1149m, 높이는 134m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아치형 다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특한 설계 덕분에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유명한 관광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브릿지 클라임 체험에 참여하여 시드니 항구, 오페라 하우스, 도시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보통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광 활동 중 하나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가까운 곳에는 달링하버가 있습니다. 이곳은 활기찬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은 물론 시라이프 시드니 수족관, 국립해양박물관, 와일드라이프 시드니 동물원 등 다양한 명소가 위치한 종합 레저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개방된 공간과 넓은 산책로 덕분에 이곳은 연중 다양한 행사의 중심지로도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매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시드니 새해 불꽃놀이, 그리고 남반구 최대 규모의 빛과 음악 축제인 비비드 시드니가 있으며 이 축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자연과 보존 뉴사우스웨일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780개 이상의 공원 및 국립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전체 면적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열대우림, 폭포, 관목지대, 해저의 이색적인 생태계까지 다양한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문화를 탐방하고 싶다면 쿠링가이 체이스 국립공원, 쿠링게이아이 체이스 내셔널파크를 방문해보세요. 이곳에는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약 1,500점의 원주민 암석 예술 작품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에는 예술 장소, 매장지, 동굴, 결혼 및 출산 장소, 도구 제작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드니 남부 외곽에 위치한 면적 150km의 로열 국립공원, 로얄 내셔널파크는 호주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그에 비해 코지어스코 국립공원, 코셔스즈코 내셔널파크는 주내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으로 면적이 6,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은 코지어스코 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야생화 들판과 맑은 호수를 지나는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도 인기입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이곳은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의 천국이 되며 스레드보와 페리셔 같은 유명 스키 리조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블루마운틴즈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연간 방문객 수는 약 640만 명입니다. 이 중 국내 관광객은 380만 명, 해외 관광객은 260만 명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철도인 세닉 레일웨이, 카툰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리 지붕을 갖춘 열차를 이용해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암석지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열차는 최대 84명의 승객을 태우고 경사도 52도의 급경사를 따라 운행됩니다. 지난 80여 년간 약 2,500만 명이 이 특별한 체험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터밸리 와인 지역 또 다른 인기 있는 명소는 헌터밸리입니다. 이곳은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 지역 중 하나입니다. 헌터밸리는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매년 2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넓은 포도밭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킹 코스 자연보호구역 탐방 헌터 강, 헌터 리버, 과 맥쿼리 호수, 레이크 맥쿠아리를 따라 즐기는 경치 좋은 크루즈 투어. 이처럼 다양한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도시 건축을 함께 보유한 뉴사우스웨일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의 촬영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영화 산업 남반구의 헐리우드, 예를 들어 상징적인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매드맥스 2는 브로큰힐 인근의 사막 지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곳은 건조하고 거친 지형 덕분에 영화의 종말 이후 세계관 배경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주도 시드니 또한 많은 고전 영화들의 배경으로 사용되었으며 시내 중심과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들이 촬영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트릭스, 더 매트릭스, 미션 임파서블 2,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가츠바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SF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디즈니 스튜디오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 스타워즈 에피소드 2, 어택 오브 더 클론즈, 슈퍼맨 리턴즈. 이 영화 산업은 뉴사우스웨일스 경제에 연간 약 1억 달러, 약 1,350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 뉴사우스웨일스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드니 국제공항, 시드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도 포함되며 면적은 9.07제곱킬로미터로 시드니 도심에서 약 8km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 공항은 주의 중심 공항일 뿐만 아니라 호주 전체의 주력 국제공항이며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바쁜 공항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곳은 총 52만 1,140톤의 화물과 2만 3,260톤의 우편물을 처리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8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했으며 그중 1,460만 명은 국제선 승객이었습니다. 현재 이 공항은 46개의 국내선 목적지와 43개의 국제선 목적지를 직항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만교통 해상 운송 측면에서 보타니항, 포트 보타니은 호주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2023년에는 약 6,000척의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이 항구는 뉴사우스웨일스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99.6%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280만 TEU 컨테이너 단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대 처리 능력은 700만 TEU 이상입니다. 보타니항은 호주에서 유일하게 3개의 컨테이너 부두 모두에 철도 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 및 광역 철도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울렁공, 남쪽에 위치한 포트 캠블라는 뉴사우스웨일스 남부 및 서부 지역에서 채굴된 석탄을 수출하는 중심지입니다. 이 항구는 또한 차량 수입 및 곡물 수출의 주요 거점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향후 핵 추진 잠수함을 정박할 수 있는 유력한 장소로 고려되고 있으며 2030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북쪽에는 뉴캐슬항, 포트 오브 뉴캐슬이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출항이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항입니다. 또한 헌터밸리 및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와 북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경제적 관문 역할을 합니다. 매년 약 2,200척 이상의 상업 선박이 입항하며 주로 석탄, 곡물, 식물성 오일, 알루미늄, 비료, 농축 광석 등 고부가 가치의 벌크 화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교통. 뉴사우스웨일스를 가로지르는 교통로는 대륙 횡단 운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브리즈번, 퀸즐랜드에서 퍼스, 서호주, 멜버른, 빅토리아로 향하는 철도 및 도로 운송 경로는 모두 이 주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명 뒤에 숨겨진 오락의 천국. 최근 몇 년간 시드니는 세계적으로 야간 경제, 나이트타임 이코노미 발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이 산업은 272억 달러, 약 36,720조 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약 2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특히 뉴사우스웨일스가 세계에서 드물게 성산업을 합법화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련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으며 업소 및 종사자는 허가증이 없어도 되지만 위치와 광고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소는 학교, 교회,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할 수 없음. 선정적인 광고 금지. 과도하게 노출된 이미지 사용 금지. 자극적이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금지. 2020년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약 23,000명이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범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드니의 성노동자 다수는 태국이나 중국계이며 한국계 종사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는 총 338개의 합법적인 성산업 및 매춘 관련 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는 2023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성산업 수도로 불리며 남태평양의 암스테르담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매춘 업소가 244곳 있으며 이는 다음 도시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멜버른, 빅토리아, 90곳, 브리즈번, 퀸즐랜드, 24곳, 마사지 서비스가 포함된 업소까지 포함하면 시드니에는 총 271개의 합법 매춘 업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90곳 더 있으며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3배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거리에서 사라져가는 홍등가. 21세기에 들어서며 많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고객을 찾게 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리 홍등가는 과거처럼 활기를 띠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도시에서는 거리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에는 여전히 다수의 매춘 업소, 스트립 클럽, 성인 공연장이 존재합니다. 시내 곳곳에 업소들이 흩어져 있지만 킹스 크로스와 달링허스트 두 지역은 특히 성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성산업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달링허스트는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지구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군인들의 휴식처로 잘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이 지역에는 여러 쾌락 마사지 업소 및 매춘 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한편 킹스크로스는 1970년대부터 성산업 중심지로 악명이 높았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규모가 크게 줄어 과거의 활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바와 클럽들 뒤편에는 여전히 이 독특한 산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합법 산업의 양면적 영향.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한 것은 범죄, 특히 인신매매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착취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산업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고 성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여전히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 낙인, 공중보건 문제, 치안 및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호주에서 가장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다채로운 주인 뉴사우스웨일즈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